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4월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지금도 유지를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가 아마 20살.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잖아요. 저 진짜 무작정 조금 먹는 것도 해봤고요. 아니면 정말 깔짝깔짝 운동하는 것도 해봤어요. 다양한 다이어트를 하고 현재의 몸을 만들기까지 절대 하지 않았던 것들과 앞으로 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멘탈적인 부분과 습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해두기예요. 나는 좀 원래 약해, 아니면 나는 원래 그냥 체력이 좀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내 체력이 하루하루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죠. 몸 잘 만드신 분을 보면서 쟤는 원래 운동을 잘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몸을 만드신 분들 중에서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운동을 잘했던 분들은 한 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1시간이라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1시간 동안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걸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한계를 내가 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멘탈적인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제가 앞으로 또 절대 하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가 굉장히 얇고 골반이 굉장히 넓은 그런 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처음 할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사진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봤던 몸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나오지 않는 몸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몸은 또 타고남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없는 골반이 갑자기 뼈가 이렇게 넓어질 수가 없고, 허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얇지 않은 그냥 일반인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호리병처럼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나는 지금 허벅지가 지금 이런데 운동을 해서 허벅지를 조금 더 탄탄하게 키워봐야지, 아니면 내 허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데 그렇게 얇지도 않은 허리니까 여기 위에 광배 부분을 키워서 허리를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게 디자인해야지, 내 나름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운동 쪽 말고도 그냥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삶을 살 때 초점을 남한테 두지 말고 나한테 두자라는 거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서 예쁜 몸 만드신 분을 보면 그냥 진짜 멋지다, 그 고생길이 눈에 훤하잖아요. 이분 진짜 고생했겠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진짜 예쁘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일까, 약간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하거든요. 그냥 내 몸에서 복근 만들기를 달성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나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고 기쁨을 만끽하고 그 다음 목표를 세워서 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달성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몸도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식단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몇 개를 좀 생각을 미리 해왔거든요. 제가 뭘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가 정말 먹지 않는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데요. 저는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차를 마셔요. 근데 내가 정말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플랫 화이트 정도 마셔주거든요. 정말 습관적으로 달고나 라떼 아니면 시럽 듬뿍 들어간 에이드나 프라푸치노 이런 거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실제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분 중에 저는 진짜 막 살이 안 빠지고 살 빼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살이 안 빠져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왜 살이 안 빠지지 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는데, 그분이 매일 챙겨 드시던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달고나 라떼였어요. 근데 그런 액상과당이 정말 우리 몸에 치명적이고 포만감도 들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가장 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확 줄이지 말고 그냥 오늘 카라멜 마키아또 마시려고 했던 거 그냥 꾹 참고 그냥 아메리카노 먹고 요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콜라도 진짜 제가 정말 주지 말라고 하는데 배달을 시킬 때 콜라를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처분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콜라가 저희 집에는 한가득 쌓여 있어요. 저는 콜라 대신 탄산수를 정말 많이 마시는데요. 탄산수는 제가 항상
구비해 놓는 쇼핑템 중에 하나예요. 탄산수를 구비해서 마시면 진짜 좋아요. 액상과당 들어간 거 먹으면 먹고 나서 입에 뭔가 이렇게 뭔가 찜찜하게 남아요. 근데 탄산수나 물, 차 이런 거는 전혀 그런 텁텁한 게 남지 않거든요. 그 느낌이 없어지니까 되게 개운하고 우리가 액상과당을 조금만 줄여나가면 나중에는 진짜 오랜만에 액상과당 들어간 걸 딱 먹었을 때 그게 엄청 달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단 거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먹었다고 하면서 아예 끊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돈도 또 절약이 되니까 아주 좋죠. 아메리카노가 카페에서 가장 싼 거 아시죠? 또 하나는 엽떡이나 치킨 이런 거를 무조건 피하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아직도 매주 엽떡이나 치킨을 먹고 있어요. 적당히 먹으면 뭐든 식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먹되 적당히 먹는 거죠. 적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대체 음식을 정말 안 먹어요. 대체 음식 이게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왜 다이어트 떡볶이,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걸 정말 안 먹는데 그 맛을 우리가 100% 충족을 시켜줘서 뭐 엽떡이 생각나지 않고 그걸 먹었을 때 베라가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드셔도 되는데 제가 안 먹는 이유는 그게 진짜 애매한 맛이라 본양면 비빔컵 이런 걸 먹어봤는데 그냥 진짜 막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맛을 상상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맛에 한 50%도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결국에는 나 저거 너무 먹고 싶어. 이거 말고 그거 먹고 싶어. 이렇게 머리에서 계속 우울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그게 터져서 그 음식을 결국 먹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 뭐시기라고 해도 그 안에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먹는 우리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0% 클린식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아니까 또 먹고 나서 맛도 없고 그래도 뭔가 또 찜찜하고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먹고 싶을 때는 먹어요. 왜 참아요? 먹어요. 먹고 양 조절을 해요. 엽떡 같은 거는 특히 막 떡볶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당면, 주먹밥 이렇게 해가지고 다 탄이잖아요. 탄수화물 덩어리. 그런 거 먹기 전에는 닭가슴살을 미리 한 봉지 데워서 닭가슴살을 먹고 적당히 배가 찬 상태로 엽떡을 먹는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물 먹기. 제가 국물류도 정말 안 먹는데요. 제 영상에 국물을 먹는 걸 거의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물론 한국인이기 때문에 진짜 얼큰한 국물 이렇게 마시면서 국밥 말아먹고 하고 싶어요. 순댓국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엽떡처럼 국물, 나트륨 덩어리에 밥을 한 공기 말아서 짠, 무나 이런 걸 같이 먹으면서 되게 짜고 탄수화물 덩어리고 평소보다 밥도 더 많이 먹히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먹어요. 제가 엽떡이나 순댓국 중에 뭘 참을래 하면은 순댓국은 그나마 참을 수 있어서 엽떡은 그래도 조금 먹고 순댓국은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물류를 피하고 국물류를 피하기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이 그렇게 막 많이 찌진 않아요. 물론 먹고 싶을 때는 또 먹어야겠지만 갑자기 목말라가지고 물을 한 잔 떠오도록 할게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켜고 왔는데 소리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치팅데이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아예 치팅데이를 가지질 않아요. 이제 제가 말하는 치팅데이는 하루 날 잡아놓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치팅데이를 가장한 폭식데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치팅데이를 가지는 게 저는 정말 망가지기가 쉽더라고요. 그거를 하루 갖고 나면 다음 날은 오히려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을 잘 하겠지? 아니요, 절대 이게 아니라 몸이 그냥 무겁고 늘어져서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를 완전 맛있는 거를 다 밀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혀가 또 그 맛을 기억하고 다음날 또 맛있는 걸 먹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짜릿한 하루를 또 경험하니까 그날만 기다리게 되고 또 나머지 날은 또 힘들고 아니 우리가 인생은 평생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어떤 하루만 행복하고 나머지 날은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바디 프로필이나 아니면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몸을 만들고 나서
그 당일날에 막 먹고 싶은 거 마구마구 먹는 거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이 업이 아닌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들 말이에요. 일반인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는 정말 많은데 우리가 그럼 그 하루하루마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즐기지 않고 살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일 끝나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도 참아봐서 잘 알거든요. 그러면 맨날 그 식단 하지 말고 맨날 몇 끼니 맛있는 거 먹지 왜 그러냐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면도 잘 가꾸고 체력 관리도 운동으로 다져야 그걸 오래오래 더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식단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그냥 먹는 거죠. 제가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1일 1식 절대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관리인데요. 무조건 하루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요. 일단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게 좋은 이유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 하나는 공복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만 먹으면 그 한 끼 텀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공복감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막 우리가 뭐 요리해 먹고 싶지도 않고 식단 차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배달 어플 켜가지고 뭐라도 막 시켜서 막 먹고 싶게 한단 말이에요, 몸이. 되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어요. 그리고 제가 치팅데이를 갖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3끼 중에 한 끼는 맛있는 거 먹고 나머지 2끼는 클린식으로 먹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 전날 너무 좀 평소보다 과식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은 그냥 기분 좋게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클린하게 내 몸을 채워줘야지 하고 기분 좋게 삼시세끼 식단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왜 1일 1식이 유명해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단백질도 우리가 한 끼니에 다 몰빵해서 먹어주면 그게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대요. 단백질은 최대한 끼니마다 골고루 분배해서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후부터 아 진짜 1일 1식은 절대 무조건 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루 3끼를 다 먹는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루하루를 규칙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침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침이 없는 삶을 보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그날 하루가 더 무료하게, 나태하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공복감도 줄이고 단백질의 흡수율도 높이고 그러면서도 하루를 또 알차고 길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점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습니다. 또 안 하는 게 물 적게 마시기예요. 저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항상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리터짜리 물을 항상 마시는데 그거를 하루면 항상 다 없어져요. 우리 몸에 순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왜 막 클렌즈, 디톡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순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장점밖에 없어요. 우리 피부도 물을 많이 섭취해야 좋은 거 아시죠? 그것도 그렇고 신진대사에도 좋고 저는 여러모로 물은 꼭 챙겨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몸소 느낀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는데 원래부터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근데 이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습관이에요. 이제는 먹는 얘기가 아니라 기타,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펑퍼짐한 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타이트한 옷을 입는 날도 꼭꼭꼭 만들어놔요. 일단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이렇게 막 아방하니까 그 자세부터 이렇게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있는 저를 제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딱 이렇게 허리도 빳빳이 세우고 왜냐면 복부가 압박이 되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바지 밴딩도 완전 널널하니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샤워를 하면서 내 몸을 체크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 몸의 현 상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자각을 해야죠. 가장 큰 자극제는 이제 내 몸을 거울로 보는 거. 또 여러분들 관리 시작했으면 오늘부터 사진을 찍어서 눈바디라고 하죠? 그거를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 몸이랑 지금 나중에 몸이랑 비교해보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눈바디를 많이 찍어놓지 못했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꼭 눈바디를 잘 챙겨서 찍어보시고 눈바디 찍으면 또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서 아, 나 어디를 조금 감량하고 싶다. 어디를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은 헬스장을 가지 않고 홈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옛날 얘기고요. 저도 정말 헬스장을 안 가고 홈트로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때 막 유튜브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였는데 검색해보니까 운동 영상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네, 열심히 막 집에서 막 스쿼트도 하고 막 해봅니다. 그러고서 얼마 뒤에 회사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필라테스를 배우게 됐는데 나 자세가 진짜 엉망이었구나. 내가 그 자세로 집에서 계속 했다가는 내 몸이 오히려 더 망가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막 자세가 막 다 틀어져 있고 허리가 굽혀지면 안 되는데 허리 다 굽힌 상태로 막 운동을 하고 있고 정말 빨리 선생님한테 배워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운동을 할 때는 어쨌든 선생님한테 자세를 배우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서 OT를 받아서 명확한 자세를 익혀놓거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헬스장을 권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접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럼 나도 뭐 굳이 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헬스장은 새벽부터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어쩌면 내가 잠들어 있었을 시간에 누군가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나도 뭐라도 해야지.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 안에서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뭔가 의지가 더 샘솟고 운동도 더 열심히 잘 되더라고요. 뭐 저녁도 좋지만 저는 특히 아침 시간을 권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헬스장 가면 일단은 처음에 뭐예요?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 열심히 하면 일단 몸이 풀리는 거예요. 순환도 잘 되고 그럼 이제 폼롤러로 막 몸도 이렇게 문대고 스트레칭하고 하면서 꼭 기구를 타지 않아도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러닝머신을 열심히 걸어요. 그렇게 하고 씻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를 진짜 열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엔돌핀이 생겨요. 이거는 진짜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아침에 운동하면 더 피곤한데 어떻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내가 뭐 출근을 해 아니면 학교를 가 공부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한번 가보세요. 가면 오히려 내가 운동을 안 했을 때보다 몸이 더 개운하고 되게 생기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놀고 먹는 약속을 많이 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 밥을 먹고 뭐 맛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자주 만나서 우리가 원래는 맛집을 가고 카페를 갔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거기를 조금 더 바꿔서 등산을 가보거나 아니면 같이 헬스 1일권을 걸어서 헬스를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몬스터 이런 되게 액티비티가 많은 활동이 있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요즘 날씨도 좋은데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만남에 한번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서로 몸에 좋은 취미가 생기는 거고 뭐 정말 만족스러웠다면 우리 앞으로 정기적으로 뭐 달에 한 번 등산을 가자, 달에 한 번 어디를 가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서로서로한테 윈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소중한 사람이랑 조금 더 건설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건강한 취미를 가져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은근슬쩍 끼워봤습니다. 운동은 지겹고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맛집을 갔다가 카페를 가는 것처럼 뭔가 액티비티한 활동을 끼워 넣는 게 하나의 놀이? 즐거운 시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앞으로 정말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거는 자기 합리화인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 썸네일에 비포 사진을 올려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 그때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 저편에 찜찜한 게 있었죠. 그래도
몰라, 나 지금 이렇게 살지만 닭가슴살도 가끔 챙겨 먹고 좀 나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기니까 그 인생을 되게 건강하고 에너지가 좋게 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식습관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또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뭐 손품이나 발품 팔아서 찾아서 그거를 본인에게 맞게 잘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최대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또 제가 생각이 뭔가가 바뀌면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